제목이 눈물이잖아. 1연부터 이렇게 시작해.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할 때 이 옥토는 아주 비옥한 땅을 말해.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생명이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 제목이 지금 눈물인데, 그치? 그 1연에서 덜어는 이란 말은 가끔이지. 가끔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너희들이 방향을 좀 잡을 때 1연에서 말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왜 떨어지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 지금. 이럴 때 이제 제목을 조금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맞아. 뭐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눈물이 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쓰인 이 작은 생명이라는 이 구절은 눈물이라고 보는 게 지금은 자연스러운 거지. 지금은 이런 방향으로 갖는 게 맞는 거지. 시적 화자인 나는 가끔 땅에 떨어지는 눈물이 되고 싶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이란 말은 아주 완전한 상태 뭐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흠도 없고 티도 없으니까 아주 깨끗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 시적 화자의 전부는 오직 이뿐이다 할 때 이 이는 뭐겠어? 지금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그치? 눈물이라는 거야. 그럼 이 눈물이라는 것을 파악한 의미는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생명이고, 그치? 그리고 완전하고 순수한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 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할 때 누구한테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값진 것이어야 돼. 가치가 있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을 드리려고 할 때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이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대. 이것은 지금 계속 이거라고 보는 수밖에 없지. 그치? 내가 가진 이 눈물이라는 것, 완전하고 순수한 이 눈물이라는 것은 나의 최후의 진인 오직 하나뿐인 순수한 혹은 가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지. 누구한테 드리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 그지?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걸 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지? 나의 순수한 마음 또는 작은 생명, 가치 있는 것, 내가 나중까지 지닌 이것을 받는 사람은 당신인 것 같은데, 그지? 이 당신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한 거야? 열매를 맺게 하셨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것의 시적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열매라는 것. 우리가 현대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 접근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시어로서 쓰인 그 대상의 속성, 그치? 그 대상의 성질, 이것으로부터 시적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열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설명할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열매는 기본적인 성질은 무엇인가가 자라서, 그치?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결과물, 이것이 열매잖아. 그치? 어떤 결과물이야.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맞지? 그리고 또 자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의미도 기본적인 성질에 포함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맥락에서 저 구절을 파악해 보는 거야.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거든. 맞잖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딱 맺힌단 말이지. 그렇지? 결국 화려한 꽃이 딱 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거든. 이러한 이 꽃과 열매의 관계를 시에서 많이 사용을 해. 많이. 결국 이제 성숙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열매라는 건.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셨대. 이 당신이. 처음에는 나에게 웃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울게 만들어준 거거든. 그 눈물이라는 것은 지금 시적 과정인 내가 파악하기에는 아주 완전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성숙하면서 얻는 것이거든. 이해돼? 지금 우리가 시에서 표면상으로 시어나 시구의 의미만 파악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아직까지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기가 같이 달린단 말이야. 보기가 같이 달리는데 보통 이 보기에 이 작가의 말 이런 게 많이 달려. 이 시에서는. 이 작가가 이 눈물이라는 시를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이 쓴 시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설명해주는 그런 작가의 말이 보기에 보통 많이 붙거든. 이 작품에는. 이 작가의 말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느냐, 혹은 이 작품이 창작된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이 시에서는 자주 붙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죽었어. 실제 시인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작가의 말에서 시인은 아주 큰 슬픔에 빠졌겠지. 쌤도 지금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거든.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바다에서 세월호 사건도 겪었잖아. 그치?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거든. 쌤이 아까 말했던 그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과는 또 그 의미가 많이 다르게 다가오잖아. 딱 너희 나이대 애들이란 말이야. 단원고 애들이. 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견해가 있는 건 아니다, 알겠지? 그 어린 나이에 죽는 자신들의 자식이 죽는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지금 생각하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일 거라고, 아마. 자식이 죽는다는 거. 그걸 내가 겪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너희들이 그런 상상을 해보면 돼. 아주 끔찍한 상상이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 같잖아. 그치?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이 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작가가 써줘. 처음에는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서 인생의 허무함까지도 느꼈는데, 그 이후에 그 아이를 생각하며 흘렸던 눈물이 사실은 가장 값지고 나의 모든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거야. 특히 아이의 죽음을 겪고 난 이 시인이 그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에 조금의 가식도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말 그대로 완전하고 순수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난 것이 이 눈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고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고 그걸 통해 또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봐. 실제로 이 아이의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이 종교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해. 다른 곳에는 의지할 데가 사실 없거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넘어선 어떠한 것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그 아무리 즐거운 일이 생겨도 절대 극복이 안 되거든. 근데 종교에 기대면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거든, 종교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큰 일을 겪은 사람들 중에. 이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낫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요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여준다. 이 시는. 실제로 교과서에도 이 작가의 말이 학습 활동에 붙어 있어. 그걸 통해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떠한 의도로 창작했는지 좀 이해해보자. 이런 방식의 활동이 있다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큰 슬픔에 빠졌다가 그때 흘린 눈물들이 자기 스스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 시랑 같이 많이